수급이다비다 시간입니다. 최강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의 키맨 어디서 찾으셨나요? 일단 사실 프로그램을 좀 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 외국인 이렇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이었다. 좀 뭔가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사실상 그 수급의 한 99%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99에서 한 105% 정도는 프로그램 매수죠. 1조 2,500억 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차익 거래 매수보다 비차익 거래 매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비차익 매수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매수라기보다는 혼을 담은 그런 매수이기 때문에 미국발 경기 부양 3차 양적 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의 매수, 특히 미국계 자금의 매수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그 3차 양적 완화라는 그런 재료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3%나 가깝게 종합주가지수가 급등을 하지는 좀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그 무디스를 포함해서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신용평가 기관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오늘 주가 상승에 많은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이 좀 된다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북미계 중장기 자금도 일정 부분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차익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들도 일정 부분의 그런 자금은 염두에 두고 매수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나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형적인 바스켓, 기계적인 그런 매수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업종들을 자연스럽게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3,600을 매수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또 매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화학 업종이라든가 철강금속 업종, 소재, 양적 완화의 어떤 수혜는 전통적으로 소재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을 1차, 2차 양적 완화 때도 많이 좀 올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수를 했지만 바스켓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시총 상위 업종들을 많이 매수하는 움직임이었죠. 네, 그래서 시총 상위주도 오늘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어떤 종목으로 꼽으셨어요? 일단 오늘 유달리 많이 오른 업종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증권주. 그렇습니다. 네. 증권주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 따로 보신 종목 있으세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좀 작은 저가, 액면가에 또 한참 모자라는 KTB 투자증권이 상한가를 갖고, 또 반대로는 시총이 가장 큰 종목이 대우증권이죠. 대우증권이 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증권주의 속성은 바로 시황산업이라는 얘기죠. 시장이 오르면은 증권주는 거래대금 증가와 시황의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당연히 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은 버냉키에 사실 시장이 버냉키의 어떤 깜짝 쇼를 예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오늘 또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데, 양적 완화를 하기는 할 텐데 그것이 이번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었고 중론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어떤 그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시장이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어떤 대책을 좀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뜨겁게 좀 화답을 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증권주가 대거 급등이 좀 나타났는데,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13만 5천 주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오히려 100만 5천 주의 매도가 나오는, 수급상으로 본다면은 다소 좀 썩 긍정적이지는 못하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긍정적이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수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단과 투신단이 40만 주와 20만 주의 어떤 매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연기금이 유달리 많이 팔았습니다. 90만 주에 달하는 연기금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나타났죠. 해서
연기금 투자자들은 뭐 그 증권주의 오늘 급등을 일단 매도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종합주가지수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그렇게 높게는 보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유달리 오늘 증권주를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네. 120만 주의 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도 뭐 자문사의 수급도 개인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투자 자문사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겉은 상한가로 가면서 상당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했다는 점 특징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종목이 아시아나항공이거든요. 오늘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를 했고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고 항공주들이 오늘 좀 부진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유가 상승에 조금 좀 피해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어제 그 3차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워낙에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유가도 하다가 지금 거의 지금 100불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 외 글로백스에서도 지금 유가가 또 올라요. 99달러 56센트 글로백스 현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50센트 남은 100달러에서 유로 비용이 원재료 그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게 바로 항공주이기 때문에 어떤 원가 부담에 따른 어떤 우려감이 조금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원재료 비중이 큰 부분을 아무리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좀 개선이 좀 된다라면은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네요. 최강찬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마토